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정에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일단 맨발 걷기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이제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또 제가 그래서 또 많이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신 분들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실제로도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치료 속도가 갑자기 확 속도가 이제 이렇게 빨라진다. 이제 이렇게 제가 느끼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권하는데 이제 맨발로 이제 땅을 이렇게 탁 밟았을 때 몸에는 항상 양전하가 있는데 사람 몸에는요 전류가 흐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치마 같은 거 여자분들 스타킹 같은 거 이렇게 싹 정전기 많이 생기잖아요. 겨울에 건조할 때만 생기긴 하지만 그 이제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가 사람 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몸의 이 양전하가 땅에 있는 음전하랑 발바닥을 통해서 만나서 접지를 하면서 이 전하가 교환이 되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균형을 잡아요. 그때 자율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어싱의 이제 진정한 방법인데 간혹 신발을 뭐라도 좀 신어야 되나요? 뭐 아니면 그 흙길이 아니고 뭐 아스팔트는 괜찮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맨발 그리고 흙길이어야 된다 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물론 있죠. 걷기 전에 이 어싱도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계속 걸으면서 이 발목 뒤에 이게 아킬레스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충분히 걷기 전에 이렇게 좀 많이 좀 늘려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리고 걷는 것이요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 운동이에요. 그래서 팔도 좀 많이 좀 스트레칭도 미리 해주시고 그리고 걸을 때 되도록이면 좀 팔도 좀 이렇게 앞뒤로 많이 이제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걷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걷는 길도 문제입니다. 너무 노지에서 걸으시면요 발에 상처 생기실 수 있거든요. 좀 안전한 산길에서 걸으실 것, 또 아니면 흙길, 그다음에 바다 모래길 이런 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병을 가지신 분이라면 좀 매일 꾸준히 하실 걸 권합니다. 물론 병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꼼꼼히 하시면 좋은데 좀 병을 고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정해서 매일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좀 많이 잘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좀 말씀드릴게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정에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 계피, 대추, 쑥이죠. 주부들도 뭐 많이 그거 이제 구하는 방법도 많이 아시니까요. 이제 일단 계피차는요, 혈관을 확장시켜요.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의 순환이 굉장히 개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계피 안에 알데히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소화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리고 계피에는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도 있어서 감기를 또 예방하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국민 감기약 베니쇼 아시죠? 뭐 레드와인에다가 과일하고 계피 넣잖아요. 이 계피는 감기 들었을 때도 물론 좋지만 몸을 항상 따끈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인데 꼭 계피를 끓여가지고 계피차로 먹어야 되느냐 하시는데 계피차도 물론 좋은데 우리가 흔히 커피 마실 때 그 위에 이렇게 톡톡톡 계피가루 뿌리잖아요. 그 계피가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나 이럴 때 계피가루 좀 뿌려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추를 차로 해서 만드는 방법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추 자체도 성질이 따뜻해요. 그리고 대추가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또 심장을 강하게 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빈혈 있는 여자분들에게도 좋고요. 원래 이제 수족 냉증이나 온몸 냉증이나 몸이 차고 시리고 한 분들에게도 대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해서 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 대추하고 꿀이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대추차 끓여가지고 꿀 약간 타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고 몸도 따뜻해지고 피로도 회복시켜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차인데요. 쑥은 워낙 우리가 국으로도 끓여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해서 굉장히 익숙한 소재인데 한약으로도 많이 써요. 애엽이라고 하는 한약재 이름으로 쓰는데 원래 이 애엽은 몸이 차서 불임인 여성한테 불임 약재,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약을 지을 때 많이 처방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을 빨리 따뜻하게 해준다는 이제 효능이 있는 약재인데 약으로 쓸 때 또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에게 이제 치료약재로도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차로 끓여서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쑥 자체도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좋아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배가 찬 여성들한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쑥차 끓이는 법 쉬워요. 이제 쑥차 말린 거 요 끝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갖고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 한 500ml에다가 그 쑥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려내요. 끓이면은 조금 끓여낸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그 뜨거운 물에다 우려낸 것이 훨씬 부드럽고 먹기가 좋아요. 쉽게 생각하면 수도관 오래돼서 부식돼 갖고 안에 왜 때 껴갖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 이제 우리 혈관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혈관 내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져 갖고 딱딱해지는 거. 이걸 이제 혈관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혈관이 좁아지면서 말초라는 건 손발 끝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초로 순환이 막혀 있고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되기 쉬운 몸이 되는 것이 혈관 노화입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이죠. 이 혈관이 결국에는 혈액이 타고 가서 제일 마지막에 통과하는 곳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그다음에 뇌혈관,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질환은 뭐 응급 상황으로 가야 되는 질환이고요. 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병 중에는 뭐 질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노화가 우리가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죠. 여성은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이 남성이랑 다르죠. 이제 가임기 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건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성 호르몬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그냥 임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은 아니죠. 아름다움을 가꿔주고 피부를 탄력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혈관 노화가 되는 걸 이제 많이 여성 호르몬이 방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완경되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뚝 끊어지잖아요. 이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 혈액순환 속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혈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요.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고 혈중 지질 농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경 이후에 갑자기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완경 이후에 관절염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또 골다공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